오늘 대장암의 예방과 증상 그리고 치료법에 대해서 서울성모병원 대장학문외과 이윤석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이윤석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유독 이제 대장암이 발생률이 높긴 하거든요. 대장암 발생률이 높은 이유 몇 가지를 한번 꼽는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네. 말씀드리면 허구형 식생활 습관이고요. 인스턴트 막 음식도 많이 먹고 네. 육류 섭취도 많이 하고 음주, 흡연, 스트레스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고요. 세 개로 딱 나눈다 그러면 네. 아마도 식생활 습관, 네. 그다음에 음주, 흡연 이런 거 아닐까 생각됩니다. 육류 섭취가 많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 육류 중에서도 붉은 고기류, 가공육, 소세지나 햄 같은 가공육이 많고 인스턴트 음식이 많고요. 그다음에 고지방, 고열량 음식이 또 많죠. 육류나 가공류를 먹으면서 우리 몸에 담즙산이라는 그 물질이 분비가 증가가 되고 그것이 장을 이제 자극을 하면서 돌연변이가 나타나게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암이 생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사실은 대장암이라는 거가 생기는 원인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죠. 그 외에 이제 대장암의 위험 요인이라고 이제 많이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게 운동 부족.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비만. 그렇죠. 요 정도가 있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이전에 많은 연구들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일정한 운동을 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에 있어서 대장암의 발생 비율이 어떤가 보면 사실은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일정하게 항상 규칙적으로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 대장암 발생률이 좀 적었다라는 보고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데 세 개가 운동, 식습관이 비만과 연결이 돼요. 사실은 어느 걸 빠뜨릴 수가 없죠. 고기 많이 드시면서 운동 안 하면 비만이 되죠. 서로가 이렇게 삼각구리처럼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고기 섭취량을 한 100에서 160g을 매일 이제 먹으면 대장암 발생률이 좀 높아진다라는 그런 연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보면 1인분 내지 2인분 정도 되잖아요. 매일매일 삼겹살 2인분씩 먹는 사람은 없단 말이죠. 문제는 이제 회식 같은 거죠. 직장 생활 하다 보면 사실 저도 매일매일 삼겹살을 먹질 않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스테이크나 이런 것들 주식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루에 섭취량이 100에서 160g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루에 섭취량이 100에서 160g이 매일매일 되지는 않지만 회식할 때는 사실 그거보다 엄청 많은 양을 이제 먹게 되고 또 보통 고기만 먹지 않고 음주를 같이 하게 되고 보통 또 흡연도 이제 같이 하시는 분도 많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합쳐져서 사실은 리스크 팩터가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대장암 환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봐서는 대장암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우리나라는 이런 그 국가적인 검진 시스템이 있어서 제가 이제 외국의 다른 동남아나 이런 다른 쪽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비교적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주 심하게 진행되기 전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완치율이나 치료 성공률이 좀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연령대에서 대장암이 가장 많이 65세에서 75세 환자분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려할 만한 이제 점은 비교적 젊은 나이라고 하는 30대 혹은 40대 초반, 50대 초반 이런 환자분들이 이전보다 좀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게 조금 느껴지고요. 왜 그러는지는 원인은 아직 잘 모르지만 어쨌든 30대, 40대 한참 우리가 사회에서 일을 하고 그다음에 가족을 부양하고 아니면 가족을 꾸려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대장암이 생긴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불행한 거거든요. 지금 대장암이 발생했을 때 병기별로 생존율은 어떻습니까? 1기나 2기인 경우에 이제 비교적 초기에 일찍 발견한 경우는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 1등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초기에 발견이 되는 경우에는 거의 뭐 100% 가깝게 이상 완치되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대장암은 다른 암하고 좀 달라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4기이다 하더라도 잘 치료받고 하면 다른 암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좋은 성적을 나타내는 암이기도 합니다. 4기, 말기 직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에서 치료를 받고서 5년 생존율이 어느 정도? 이제 말기하고 4기는 사실 조금 다른데요. 이제 4기는 이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되는 거를 4기라고 하는데 대장암이 자주 전이가 되는 데가 이제 간, 폐, 뭐 복막, 뼈 뭐 이런 정도거든요. 특히 이제 간이나 폐에 전이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암 치료 혹은 수술 완전 절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5년 생존율이 30에서 40% 이상 되고요. 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정도 이상 분들은 사실은 4기지만 치료가 잘 돼서 완치가 됐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대장암 치료율은 전 세계 1위라는 성적은 얘기가 맞는 거네요. 맞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네. 젊은 층의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지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 고령자에서 대장암 발병률이 높을 거란 말이에요. 젊은 층 대장암과 고령층 대장암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학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해서 뭐 결정적으로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만 비교적 젊은 층에서 생겼을 때 조금 더 안 좋은 예후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서 예후가 더 안 좋은 이유로 추정되는 게 어떤 겁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연구가 사실 더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암 세포가 조직학적으로 성격이 좀 안 좋은 세포들이 많이 있어서 재발이나 이렇게 전이가 되는 경우들이 좀 왕왕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젊은 세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암이 발병했을 때 그 활동성이 강화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은 꼭 그렇지는 않은데요. 아마 유전적인 특징이라든지 원인이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이 생기는 거랑 젊은 층이 생기는 거랑 조금 다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암이라는 게 에이징 프로세스 중에 하나로 생기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오랫동안 어떤 발암 물질이라든가 스트레스, 식습관 이런 거에서 자극을 받은 세포들이 암으로 변하게 되는데 그게 1, 2년 만에 변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런 거에 노출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65세, 75세 이럴 때 이제 암이 발생이 되는 건데 그런 분들에 비해서 30대나 40대 초반에 생기는 분들은 아마도 발병 기전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어떤 생물학적인 특징, 유전적인 특징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원인을 좀 캐려고 많이 연구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고 90이 넘은 단계에서 건강검진을 하다가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을 떼어보니까 대장암으로 진단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은 수술을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 많거든요. 요즘. 엄청 많으시죠. 네. 네, 걱정이 많으시죠. 그렇죠. 이제 네. 사실은 기대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굳이 수술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예전에 되게 유명한 그 CF 있었죠.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상실은 저도 되게 궁금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논문을 냈는데 이제 85세 이상, 뭐 상당히 고령이죠. 85세 이상의 대장암 수술을 받으신 분들을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젊은 층하고 비교해서 뭐 합병증률이라든지 수술 이후에 이제 사망률이라든지 뭐 그것이 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수술을 안 하는 거는 그렇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뭐 가끔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뭐 이대로 한 5년, 6년 편하게 살다가 돌아가시겠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치료 안 하고 5년, 6년 사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5년 동안 살면 우리가 완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가 없는 거고 사실은 지금은 어떤 수술의 기법뿐이 아니라 마취의 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술 이후에 환자의 그 회복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그다음에 시스테믹하게 잘 보존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연세가 많다고 해서 수술을 안 하는 거는 오히려 잘 치료해서 나중에 천수를 누리다가 좀 편안하게 운명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히려 놓치는 게 될 수가 있어서 환자의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점으로 보지 숫자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봅니다. 제일 연세가 많으셨던 분은 97세 환자분 수술한 적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102세인가 103세 분 수술하신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